오늘의 작업, 오일 쿨러. 어떤 오일 쿨러? 엔진 오일 쿨러.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컨셉을 잡고 할 때 이제 오일 쿨러를 어디다 달고 뭘 달고 이렇게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 쿨러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주행을 하면 수온이 83도를 못 넘겼어요. 너무 과냉이 되니까 그거를 제가 88도짜리 서머셋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88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온도가 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유온도 얼추 비슷하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온도 엄청 높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굳이 오일 쿨러를 달 필요가 있을까? 오일 쿨러 달면 또 관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오일 쿨러가 있어야 오일 압력 유지 면에 있어서 수월하고 관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모스탯을 사용해가지고 오일을 온도를 유지해서 압력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자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어쨌든 오늘 엔진오일 쿨러를 달아줄 건데 최초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설치할 겁니다. 뜯으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 제가 이렇게 도풍판 만들어 놨잖아요. 요 빈자리들이 이제 나중에 이쪽 옆으로 빼가지고 오일 쿨러로 갈 수 있는 덕트 라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호스를 꼽아가지고 일로 빼서 오일 쿨러만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덕트를 만들어줄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것까지 해주면 너무 과장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달아보고 고민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 사용한 쿨러는 짜랍짜짜짜짜짜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토콘의 19호짜리 쿨러를 사용을 할 거고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쉽게 취급할 수 있고 성능 나쁘지 않고 내구성 나오고 하는 쿨러이기 때문에 이 쿨러를 사용할 거고 이 쿨러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엔진오일 쿨러로도 쓰고 미션오일 쿨러로도 씁니다. 피팅은 원래 제가 이거 쓰면은 항상 거의 예전에는 얼스를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해드렸어요. 얼스를 써서 얼스 호스와 피팅을 가지고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얼스가 좋은 점은 이 피팅 자체가 가볍고 되게 내구성이 좋고요. 호스도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스를 주로 썼는데 지금 얼스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최근 들어서는 요 유로퀵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하진 않거든요. 뭐 얼스보다 조금 싼 정도인데 사실 금액 때문에 쓰는 것보다 이것도 지금 제가 현재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해 보니까 조립성이라든지 이런 내구성 부분들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 유로퀵이라는 제품을 활용해 가지고 쿨러 장착한 거고 원래 손님들 거는 요걸 잘 안 해드려요. 쿨러용 도풍판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하면 도풍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좀 더 얘를 많이 통과해가지고 얘가 더 잘 식을 수 있게 해드리는데 이거를 왜 안 달아드리냐면은 공간이 안 나와요. 앞쪽에 뭔가 범퍼가 크지 않고 공간이 없는 차들은 이것만 다는 것도 빡센데 얘까지 달라 그러면 진짜 공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못 달아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원래 순정 범퍼보다 이 좌우가 공간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에다가 밑에다 쿨러를 달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달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이 도풍판 설치해가지고 이 쿨러의 쿨링 효율을 조금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서머스탯 나마스테 서머스탯은 모칼 제품입니다. 얘는 서머스탯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는데 저처럼 V마운트가 안 돼 있고 그냥 순정 같은 경우는 서머스탯 타입보다는 그냥 없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어차피 순정에 워머도 달려 있으니까 워머 때문에 열도 굉장히 빨리 오르기도 하고 워낙 열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서머스탯이 일을 할 틈도 없이 다 개방돼 버려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사용해서 번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없는 타입을 권장해 드리는데 저는 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차가 상당히 관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요것마저 없어져 버리면은 진짜 오일온이 안 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서머스탯이 있는 타입으로 주문을 했고요. 이 서머스탯은 80도부터 개방을 시작해가지고 90도가 되면 풀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도부터 찔끔 열려가지고 계속 이게 순환을 하겠죠. 그 말은즉슨 뭐냐면 제 예상인데 지금 이거 서머스 쓰면 80도 개방, 90도 풀 개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 예상에는 90도에서 95도에서 놀 것 같아요. 원래 열리고서 계속 온도 올라서 한 100도에서 105도 사이에 놀아야 되는데 아마 저는 쿨링이 많이 되니까 이 서머스탯 가지고 유지를 시키면 90도 혹은 95도 그 내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칼 블럭을 쓸 거고 사실 모칼 블럭에다 제가 센서를 안 박아봤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그냥 통 주물 블럭인데 공간이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유온 센서를 박아야 돼가지고 오늘은 도전을 해볼 겁니다. 뚫어가지고 여기다 유온 센서를 박아볼 거예요. 가능하면 오일 압력 센서까지 같이 박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도 마지 못 달았던 오일 온도 센서랑 오일 압력 센서까지 같이 달아서 게이지를 좀 살려본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게 압력 센서다. 근데 압력 센서 2개냐? 쏘다! 얘가 압력 센서 같은데? 근데 2개지? 뭐 써야 되는 거야? 저 유압선을 빼놔가지고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였지? 네, 그거예요. 야 이거 압력 센서 못 달겠다. 온도 센서는 각이 나와. 압력 센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좋아 여기야. 너로 정했다. 늘 얘기하지만 기회는 한 번. 미스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비싼데 19만원짜리인데.
걔는 한 번이야. 일단 뚫었어. 이거 알루미늄이었구나. 진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오씨. 아직 안 닿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아, 세이프. 딱 되네. 근데 원래 구멍 안 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개조해서 많이들 써요. 토큰 거 샌드위치 블럭을 형이 많이 썼던 이유가 여기 민자거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오일이 흐를 수 있는 통로잖아. 여기랑 두 개란 말이야. 여기로 나와가지고 서머스시 개방이 돼 이리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이로 넘어오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오일이 흘러. 여기도 흐르잖아. 근데 잘 보면 그냥 벽이야. 이렇게 턱 졌어. 근데 토큰 거는 이렇게 벽 져 있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 져 있어. 그러니까 물길처럼. 얘는 벽이 그냥 부딪힌 상태에서 저항이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토큰 거는 안에 다 다듬어 놔가지고 이렇게 물길처럼 돼 있으니까 유체 흐름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흐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공하기도 수월하고 블럭이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오일 쿨러 장착할 때 편했어. 그리고 싸고 얘 지금 19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거의 반 가격이었으니까. 지금 아예 생산을 안 해서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 개선하고 있어. 서머스 있는 타입으로. 이게 피팅이 중국산이 되게 많아. 요즘에 모르겠어. 요즘에는 중국산 피팅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얼스를 주로 많이 썼던 이유가 이게 스위블 실이고 튜브 타입이거든. 스위블 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걸릴 거잖아. 이렇게 걸려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 돌릴 수가 있어요. 조립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연해. 그리고 튜브 타입이랑은 이렇게 파이프처럼 밴딩 해가지고 압착식으로 만든 건데, 요런 타입들의 중국산을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요 사이에서 오일이 뿜어. 오일이 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 튜브 자체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분명히 결합을 다 했는데 이 사이에 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피팅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지.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타입은 단조 타입이 있어.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 단조로 찍어 누른 거니까 이런 튜브가 터진다거나 그럴 일은 잘 없는데, 대신에 좀 비싸고. 근데 중국산 쓰면은 그게 깨지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새.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우리가 뭐 백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품들을 써가지고 작업할 일은 잘 없지만은, 만약에 그 중국산을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백이나 이런 데는 해봐야 뭐 백이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보수하면 된다고. 그냥 용접을 하든 당분간은 주행이 가능하지. 보수할 때까지 임시조치로 주행이 가능한 조건이 됐는데, 이거는 엔진 오일 쿨러 쪽에 쓰잖아. 그러니까 엔진 오일 관련된 거에 이런 피팅 유들이 너무 저렴한 게 들어가면 얘네가 터지면 오일 압력이 빠져. 그러니까 오일이 그냥 뿜어. 그냥 미세하게 새는 거 말고 터졌을 때 뿜어버린단 말이야. 빡 뿜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일이 다 빠져. 오일 압력 게이지나 이런 게 없는 차량은 확인할 길이 없어. 주행하면서. 왜냐면 내가 밑으로 새는데 그거를 뭐 얘가 갑자기 연기가 막 펄펄나고 그러진 않으니까 확인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순정 계기판에 있는 오일 압력 경고등이 뜨면 이미 그때는 오일이 다 빠진 상태야. 우리가 싸제로 나는 오일 압력 게이지를 표시했을 때 0.5kg 미만 0kg가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오일 압력 게이지가 순정으로 뜨는 거야. 엔진이 붙을 수도 있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차 하면 엔진 붙어버리는 거야. 이 피팅들이 요즘 중국산 게 잘 나온다고 해도 잘 못 쓰겠어. 좀 불안해. 배기들처럼 막 주행하다 오는 게 아니니까, 주행하다가 뭐 시간 될 때 와서 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차하면 엔진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리어에 실려야 되는데 진짜 거리를 멀리 나간 상태면은 보수하기도 쉽지 않고 좀 불안하니까, 사실 이 피팅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좋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 피팅도 그렇고 호스도 그렇고. 뭐 근데 요즘 건 잘 나온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난 모르겠다. 뭐 결국 다 돈이야. 돈을 얼마나 쓰냐가 관건인 건데, 돈을 뭐 많이 써서 튜닝을 하면 사실 이런 거 다 좋은 피팅 쓰고 메이커 쓰고 하면은 터질 확률이 많이 줄어들지. 100% 안 터진다는 없지만은 어쨌든 중국산들을 쓰면 사실 확률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비싼 거 쓰더라도 좀 안전한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호스도 유로키 거거든. 근데 얘네 호스는 특이한 게 얼스랑 다른 게, 얼스에서도 호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중에서 우리가 드렸던 거는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겉에 메쉬가 있는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메쉬가 없는데 내부에 메쉬망이 미세하게 들어있고 조금 이제 유연한 재질, 그리고 그 두 가지 들었었는데, 그 타입들도 어쨌든 유연해도 막 힘으로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이런 데 샌단 말이야. 많이 유연하진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진짜 유연해. 접히지가 않아. 단점은 안에 보면은 메쉬 실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순 고무로만 돼 있어. 재질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 안에 고무 재질이 있고 겉에 그냥 이렇게 망으로만 씌어 있으니까, 천 망으로만. 얘가 보호 역할하고 이게 메인이거든. 장단점은 엄청 가볍고 연질이니까 공간이 좁은 차량들한테는 이렇게 설치해놓고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꺾어 온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좋지. 단점은 얘네들은 외부 스트레스,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 인한 거. 내가 설치를 했는데 차체에 뭐 이런 벽이 있는데 이렇게 면이 다 평평한 면이랑 얘랑 닿아도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이 되면 터져. 그거는 얘만 그런 게 얼수도
그렇긴 하거든. 근데 확률적으로 얘가 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여.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얘 작업을 할 때는 이것만 해놓으면 되게 이쁜데 내가 작업해놓은 것들 보면 실리콘 호스 있지? 요 실리콘 호스 이걸 잘라다가 얘가 지나가는 라인을 다 감싸버려. 그냥 아예 그냥 하나 더 감싸버려.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있는 놔두고 이런 차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여기다 감싸버려. 그냥 통째로. 왜냐면 어쨌든 보기에는 흉할 수 있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포인트기도 하고 얘가 터지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냥 이중으로 쏴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쓰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더럽게 비싸다 이것도. 호스는 얼스보다 비싼 것 같아. 이게 비싼데 쓸 수밖에 없어. 좋아. 작업성이 너무 편해.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얘 먼저 보강을 해야겠다. 저희 거 작업한 거 블로그 포스팅이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이 위아래를 잡거든요. 요 틈 사이를 보강바를 대서 잡아주는데 그 이유는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얘 해봐야 꼴랑이 왜 접히는 거예요. 지금 접혀있거든요. 이렇게 절곡해서 여기 그냥 마감 때려놓은 거예요. 힘 받으면은 이렇게 위로 들려요. 들리면서 여기서 터져요. 보통 이렇게 잘 달았는데 쿨러가 터졌어요 하는 분들은 그런 차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차체에서 진동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혹여나 그 차가 서킷을 타거나 이러면은 연석을 탔을 때 순간 오는 진동, 노면 진동, 그리고 회전수를 높게 썼을 때 그 진동들이 얘한테는 누적이 되니까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 그냥 피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길 매달아야 되면은 얘랑 같이 물고 이렇게 같이 문 상태에서 매달아 놔야 좀 그래도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다. 얼스컵 매뉴얼에는 브라켓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귿자로 문 다음에 이 디귿자로 문 상태에서 이거를 가능하면 밑에 포인트에서 잡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받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해 달라라고 권장이 돼 있긴 해. 그래야 이제 튼튼하니까. 내가 얼스를 되게 쓰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쿨러 사이즈인데 무게 재보잖아. 그러면 얼스가 이거보다 가벼워. 이거보다 가볍고 걔네들이 항상 보내줄 때 매뉴얼에 보면은 설명하는 거에 어떤 쿨러랑 비교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쿨러랑 뭐 타사의 쿨러랑 비교하면은 동일 사이즈에서 30%더 효율이 좋다라고 해놔. 코어에 대한 효율이 좋다고. 그런 거 보면은 더 쓰고 싶지. 옛날에 얼스 많이 팔았어. 근데 얼스가 이 코어 하나에 30몇만 원씩 했으니까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은 거의 90만 원대, 100만 원대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잘 뺄 일이 없어. 그 해주면 좋은 게 얘가 지금 배송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찌그러져 있거든. 그래서 전산 볼트를 딱 물어주면은 땡땡해지니까 그것도 좋아. 나름 뜯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도 귀찮네. 어제 반바 내린 김에 해야 될 게 더 있어. 스플리터를 추가 보강을 해줘야 돼. 룰루 룰루 띠띠띠띠띠띠. 충전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양일이는 이제 퀘스트 하나 줄게. 자, 이걸 앞에를 잡을 거야. 어딜 잡으면 좋을까? 이 상태에서 범퍼만 내렸을 때 내가 버티고 있어야 돼. 어디가 제일 좋을까? 뒤에 물어넣게 쳐지잖아. 어디를 물려야 될 것 같아? 앞에 물어야지. 이런 포인트지. 아, 근데 양일이 만들면 야매로 만들어가지고 불안한데? 어따 달까나 세로로 달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간 남았는데 반박이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없구만. 일단 놔야지. 이게 정석이야. 요거가 제일 베스트인 건 여기서 차서 가니까 제일 좋은데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좋아. 이렇게 넣어서 얘가 통과해서 올라가니까 여기 놓으면 공기가 이쪽에서 타고 이렇게 와서 들어갈 거니까 이 위치 아주 나이스해. 좋아. 이거야. 아, 정환이 오늘 꿀 스케줄이네. 이거 하고 뒤에 거 없잖아 이제. 뒤에 거 없다뇨 형. 제품 만들어요. 아, 제품 만들 거예요? 저는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 그 다운 파이프를 바로 장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치. 눈뽕이 쓸 예정입니다. 눈뽕 있을 예정이라고? 난 진동이 있을 예정인데. 어이! 선생님! 왜요? 문제 있어요? 깜빡이 한 번만 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깜빡이가 어딨어? 칼치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아, 머리가 울리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출장자요, 출장자. 다른 걸 주셨네. 쿨러 사이즈를. 그냥 써. 있는 게 어디야.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제가 이게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사장님이 이걸 다른 제품 거 주신 것 같아. 보통 손님 거 같으면 바꿔오겠지만 어차피 차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박는 걸로. 뭐 공간도 넓고 좋네. 용량 더 쓰는 거지 뭐. 나름 넓어 보여. 또 어차피 여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실리콘을 채우거든. 혹시 그냥 실리콘 본 사람? 단종이요. 단종이야? 그럼 비싼 실리콘 발라야겠네. 이거는 헤드 가스켓용 엔진 조립할 때 쓰는 거. 없으면 몇 수 있나 쓰는 거지 그냥. 됐어. 의도치 않게 도풍판이 커졌어. 마른 목골이 됐어. 인간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럼 능동적 사고를 해야지. 그럼 양일적 사고. 이러면 도풍판과 브라켓이 모두 조립이 됐지요. 야, 의도치 않게 바람 타면 바로 여긴데? 보면은
요런 데 안 닿잖아. 떠있잖아. 저런 데 놔두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훅 틀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그때 터져. 이거를 자른다. 쓸 만큼 재단한다. 이게 거꾸로 얘 때문에 진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진동이 생길 정도 공간은 아니고 스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이렇게 보호대를 해놓으면 좀 꼴보기 싫긴 한데 그래도 내구성이 더 중요하니까. 보통 오일 쿨러 달고 나면은 1리터 정도 모자르거든. 800ml인가 들어가는데 라인이랑 이런 데까지 차니까 1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보충해야 되고 아까 오일도 빠졌으니까. 센서에서 세네. 센서에서 안 나온다. 됐다. 온도 뜨는 거 확인하고 선정리하고 매니폴드 드러내고 압력 센서 받고 매우 귀찮다. 예스. 오일 레벨링 해봅시다. 오일이 많은데? 양이라 내가 지금 몇 리터 넣었어 이거? 오일 갈고? 지금 쿨러 달았는데 이제 풀 밑인데? 뭐가 잘못된 거야? 다 돌았어. 그죠? 좋죠? 보충 안 할 수 있게 잘 되는 거. 뻔뻔하게 넘어가야 돼. 오케이.